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이 한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주민자치 관련 법안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 비대위, 서울 비대위 기획단들이 꾸려져 가지고 그것들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시범 실시 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된 건 2000년이고요. 주민자치회다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것은 2013년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를 시작하게 되고요. 당시에 160여 곳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160여 곳의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서 그 중에 31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그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표준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다시 한번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는 법률적 근거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13년도에 시작됐던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31개는 15년도에 18개를 추가해서 총 49곳으로 확대되고요. 17년도에 83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표준 조례안이 현황에 맞게끔 약간씩 변경되는 과정들을 겪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에 출범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단이라고 하는 전담 주민자치와 관련된 특별하게 더 보다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게 되고요. 이때 표준 조례안들이 기존에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운영되었던 표준 조례안보다 확연하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표준 조례안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부터 17년도 초반까지 이때의 기간을 주민자치의 1기다 저는 표현을 하고 18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2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 시범 실시라고 하는 걸 띄게 되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3기 또는 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주민조직, 시민조직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 얘기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되어 있지만 어떤 권한을 주겠다. 실질적인 거의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나 주민에게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거의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은 3,5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인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인구 한 2만 정도의 읍면동 행정체제, 행정법위를 좀 고려해서 이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또는 시민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우리가 읍면동이라고 하면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늘상 움직여지는 그런 생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런 권한들을 했던 경험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높여나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 그 권한을 받는 주체로서는 주민들의 총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읍면동 단위 생활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총합적인 집합체 그래서 우리는 주민총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권한을 받는 주민의 대표적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상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기본법에서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문제, 읍면동의 자치적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사항들을 승인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법률로도 좀 되어 있지만 주민투표나 조례 개폐 청구 문제인데 읍면동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결정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주민총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심의, 읍면동 국공유 재단 활용 계획 심의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민총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시적으로 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권한을 받는 주체, 행하는 주체로서는 주민총회를 상정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서 읍면동 풀뿌리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를 이런 권한들을 집행하는 것으로서의 주민자치를 상정하신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부기구로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분과를 두고 생활권의 지역적인 문제로서는 분해를 두고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두는 이런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그림으로 보시면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상시적으로 실행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상정해 놓고요. 그 아래에 분해와 분과, 그다음에 민간합동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6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8개 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26조가 있었고요. 8개 항인데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1항의 주민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주어가 주민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의 권한으로 권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1년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이 21년 1월 29일 날 다시 발의를 했었고요.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20일 2월 1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3개의 법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은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식 의원님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항을 넣는데 이 조항은 좀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8개 항을 포괄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그러한 일부 개정 법률안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일부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설치 근거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할 주민자치 기본법이고요. 한병도 의원님의 안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27조의 2인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고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한다라고 하는 건 명확히 없습니다. 아까 이제 주민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래서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민자치의 기능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구성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의 안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일항의 주민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해서 8항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삭제된 8개 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목적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지방자치법이죠. 이 지방자치법이 그 헌법에서 부여한 그 법, 그 조항을 담아내는 것으로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문식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시지만 단체자치, 주민자치 얘기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사이에 그러한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이번 제1조에 크게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21조 2항에 보시면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돼서 도시의 크기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시군자치구 150명 이내에 18세 이상의 주변 서명을 받아서 감사 청구를 하는데 여기에 서명하거나 주민자치법 제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총회 의결이 있으면 주민의 감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게 상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매우 이제 이 주민총회와 관련된 그러한 권한들을 넣기 때문에 의미가 일단 보여지고 27조 2의 주민자치, 주민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자치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총회의 위임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조항 하나와 두 번째, 주민자치의 설치 및 주민총회의 의결 및 위임을 통한 기능, 재정 등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다른 부분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범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법률 문제를 뛰어넘는데 이번에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 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큰 골격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12월 9일이었잖아요. 12월 1월 되돌아보시면은 코로나로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350여 개 단위가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시고 5,500여 명의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난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날 서울지역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17개 자치구에 이제 계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이 회장님들은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모이셔서 또 한 분씩을 대표분을 뽑으신 거죠. 그래서 자치구별 이제 한 분하고 자치구 이제 주민자치 사업단 단장님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뿔뿔이 지역기관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민사회단체 7개 단위가 함께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출범을 했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 운동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당사자들과 그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입장에서 이 법이 왜 중요하고 왜 제정되어야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박사님께서 그 조항 중에서 주민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표준조례,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의거해서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 조례, 표준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각동 운영세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민자치회 설치하는 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동장이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설치한다라는 가장 큰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 된다면 주어가 당연히 주민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주로 역할이 자치회관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위임 업무, 의결 그 업무였다면 주민자치회는 현재 지금 특별법과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같이 참고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보시면 일상생활과 밀접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업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번째 항의 표준조례가 뭐였냐면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해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병합하는 뭐 갈등, 혼란과 갈등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현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25명이었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 숫자만 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방성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서로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의 조항을 복구하는 법안 등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핵심적으로 새 법안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명도 의원이 발의한 안과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이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은 이 두 의원님은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 다 지자체로 다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행정안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말 다른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주민자치가 아닌 다른 거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김영배 의원님은 주민자치
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법률로 정해서 그런 후에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로 가고 있어서 한병도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의 안과 김영배 의원님의 안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명확히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 기본 법안인데요. 법이 사실은 좀 딱딱하죠. 근데 김영배 의원님은 제안 이후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읍면동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소생활권이라고 하는 그런 읍면동을 산정을 해서 주민의 공적인 참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법률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명확히 담겨져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서 그리고 권한을 받는 주체로서의 주민총회와 그다음에 그것을 상시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 그리고 그러한 내용적인 수단으로서의 자치계의 추첨제 등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해서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자, 구조 주민총회입니다. 1항의 맨 앞에 부분이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주민들의 총합체로서의 주민총회를 상정해놓고 거기에 최고적인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항의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핫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호로 봐도 1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시범 실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자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마을 규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 개정에 대한 승인을 하는 초안들은 뭐 사무국이나 주민자치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총회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들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주민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